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한양 근처 수원에는 양반 출신이지만 가세가 기울어 장사를 시작한 윤상혁이라는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얼굴도 준수하고 성품도 온화했던 윤상혁은 아내 강소월과 함께 검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소월은 19배 나이에 얼굴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착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운 가세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월아, 이제 장사를 크게 벌이려면 더 많은 미천이 필요하오. 경상도 동네에 계신 큰아버님께 찾아가 도움을 청해볼까 하오. 윤상혁의 부친은 몇 년 전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윤상혁 부부가 살고 있는 작은 초가집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는 상인의 피를 물려받아 다시 일어서고자 했습니다. 서방님, 먼 길 가시게 됐네요.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집 잘 지키고 있을게요. 강소월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환한 미소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윤상혁은 한 달 안에 돌아오겠다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달이면 넉넉하오. 혼자 놔둬서 미안하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윤상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조차 없었죠. 강소월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마침내 석 달이 지나자 강소월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남편을 찾아 직접 동네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남편이 떠날 때 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은 모두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강소월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작은 초가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집을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한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먼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 날을 걸어 마침내 동네에 도착한 강소월. 하지만 넓은 동네 땅에서 남편의 큰아버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와보는 낯선 땅에서 방황하던 그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급히 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가씨, 비를 피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세요. 나이 지긋한 여인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에 강소월은 고맙게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객주였고 여인은 객주의 주인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로 동네까지 오셨나요? 강소월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찾고 있다는 것과 남편의 큰아버지가 동네에 산다는 것까지.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잠시 여기 머무르면서 찾아보시죠. 방값은 크게 받지 않을게요. 객주 주인 박 씨의 친절에 강소월은 마음을 놓고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한 것은 이 객주가 평범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기방과 가까웠고 밤이 되면 많은 남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소월은 동네 곳곳을 다니며 윤씨성을 가진 큰 상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객주에 머물지 얼마 되지 않아 강소월은 이웃방에 사는 여인 홍연아와 알게 되었습니다. 홍연아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내심 강소월의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녀였고 자신의 단골 손님들이 강소월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가씨, 혼자 낯선 곳에 와서 남편을 찾는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도와드릴게요. 홍연아의 거짓된 친절에 강소월은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객주를 나서던 강소월은 우연히 한 사내와 부딪혔습니다. 그는 최만식이라는 부유한 상인으로 홍연아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아가씨 다치지 않으셨소? 최만식은 강소월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욕망이 가득했지만 강소월은 그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아야, 방금 나간 여인은 누구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최만식은 술에 취해 홍연아에게 물었습니다. 홍연아는 질투심에 강소월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 여자요. 겉으로는 남편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몸을 팔아 돈을 벌려는 여자예요. 가격만 맞으면 누구와도 함께할 거예요. 최만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홍연아에게 은화 몇 냥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를 내게 데려오면 이보다 10배는 더 주겠다. 홍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강소월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친구가 윤씨 성을 가진 큰 상인을 안다고 해요. 내일 아침 일찍 그분을 만나러 가봐요. 강소월은 기쁜 마음에 홍연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소월은 홍연아와 함께 마차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차는 동네 외곽으로 계속 달려갔고 강소월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정말 윤씨 댁이 이런 곳에 있나요? 홍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마침내 마차가 멈춘 곳은 넓은 대저택이었습니다. 강소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대문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어제 봤던 최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시오, 아가씨.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강소월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서려 했으나 이미 마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홍연아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강소월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속이셨군요. 최만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소. 내가 잘해줄 테니. 강소월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습니다. 속히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최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좋소. 하지만 당신은 이미 이곳에 들어왔소. 나갈 방법은 없소. 강소월은 방에 갇히게 되었고 최만식은 날마다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했습니다. 그러나 강소월은 변함없이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는 최만식이 술에 취해 강소월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위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오늘 밤 당신은 내 여자가 될 것이오. 강소월은 방 안을 둘러보다 머리에 꽂은 비녀를 뽑아 자신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제가 먼저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최만식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둘째 부인께서 아이를 낳으려 하시는데 큰 출혈이 있습니다. 최만식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고 강소월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도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강소월은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을 따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비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고 곧 많은 하인들이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잡혀 더 작고 창문도 없는 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최만식은 웃는 얼굴로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일은 유감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강소월은 고개를 들어 당당히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아무리 위협해도 소용없습니다. 최만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 이씨를 불러 강소월을 설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인이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나리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씨의 말에 강소월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혼이 난 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씨는 최만식에게 돌아가 설득이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화가 난 최만식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그녀도 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날 밤 강소월에게 식사가 배달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소월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음식에 약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약을 탔구나.
강소월은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해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얼마 후 최만식이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것이오. 다음 날 아침 강소월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즉시 깨달았고 절망과 수치심에 몸서리쳤습니다. 옆에는 최만식이 만족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수치를 안고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강소월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윤상혁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복수와 탈출을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강소월은 계속해서 최만식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약을 사용해 그녀를 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최만식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만식의 본부인 김 씨는 남편이 새로운 여인에게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강소월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유혹한 여자요. 김 씨의 거친 질문에 강소월은 고개를 들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상혁의 아내입니다. 남편을 찾다가 이 집에 강제로 끌려왔을 뿐입니다. 부인께서 오해하고 계십니다. 김 씨는 강소월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구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는 없소. 하지만 내 남편이 당신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할 수는 있소. 김 씨는 자리를 떠났고 그날 밤 최만식에게 찾아가 강소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하는 여인이 사실은 역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까지 병이 퍼질까 걱정됩니다. 최만식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김 씨가 준비한 거짓 증거들을 보고 점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강소월이 계속해서 그를 거부하자 그는 점점 그녀에게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겠소.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소. 최만식은 강소월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상을 불러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이 뛰어나게 아름답소. 좋은 값에 사갈 수 있을 것이오. 인신매매상은 강소월을 보자마자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최만식은 기꺼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렇게 강소월은 또 다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소월은 여러 상인의 손을 거쳐 마침내 경상도 안동의 한 부유한 양반가에 팔려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민석현,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민석현은 이미 정실부인과 3명의 첩을 두고 있었지만 강소월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4번째 첩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오. 내가 잘해줄 테니 순순히 따르시오. 강소월은 민석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더럽혀졌지만 제 마음만은 영원히 제 남편의 것입니다.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민석현은 화를 냈지만 그의 나이 탓에 강소월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시간이 지나면 그녀의 마음도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좋소. 당신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소. 하지만 그때까지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소. 강소월은 민가의 별채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탈출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경비가 삼엄했고 담장은 높아 쉽게 넘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소월은 정원에서 하얀 거위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거위는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걸 듯 다가왔고 강소월은 문득 남편 윤상혁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 때 윤상혁은 거위고기를 특히 좋아했고 강소월은 그를 위해 특별한 거위 요리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상혁 씨,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저를 찾고 계신가요? 그날 밤 강소월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하얀 거위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 음식이 될 운명이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오. 나를 사흘만 더 살려주시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강소월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꿈이 주는 위안에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소월은 거위가 있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녀가 거위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그 거위를 잡지 마세요. 하녀는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아가씨, 주인님께서 오늘 거위고기를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소월은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특별한 거위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요. 사흘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직접 요리해드릴게요. 하녀는 머뭇거리다가 주인에게 이 말을 전하러 갔습니다. 얼마 후 민석현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내 들으니 당신이 요리를 한다고. 진정 그런가? 강소월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거위 요리를 잘합니다. 사흘만 기다려주신다면 대감님께 정성껏 요리해드리겠습니다. 민석현은 처음으로 강소월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곧장 동의했습니다. 좋소, 사흘 후에 당신의 요리 솜씨를 보여주시오. 강소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거위의 목숨을 사흘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속 거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막연한 희망을 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석현의 아들 민준호가 동네에서 장사를 마치고 내일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준호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업을 이어받아 동네와 한양을 오가며 비단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님이 오시면 집안이 또 시끌벅적해질 게야. 게다가 이번에는 목숨의 은인도 함께 모시고 온다고 하니 더 바빠질 거야. 강소월은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민준호와 함께 오는 손님을 통해 탈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소월은 아침부터 분주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위를 요리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하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본 하인들은 그녀의 뛰어난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셨어요? 강소월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남편이 거위고기를 좋아해서 배웠어요. 요리가 완성될 즈음 민가에는 민준호와 그의 동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강소월은 요리를 들고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석현, 그의 아들 민준호 그리고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소월이 대청마루에 들어서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민석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민준호는 새로운 첩에 대한 호기심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월아. 강소월은 거위 요리를 놓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앞에 앉아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윤상혁이었습니다. 상혁 씨. 순간 대청마루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석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윤상혁은 벌떡 일어나 강소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월아, 정말 너로구나.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몰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강소월은 남편을 보자 그간의 고통과 억압된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윤상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민석현은 당황했지만 아들 민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제가 동네에서 만난 은인입니다. 절 강도의 습격에서 구해주셨죠. 이름은 윤상혁이라 하셨는데 부인을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석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첩으로 들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 남편은 자신의 아들의 은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알았다면? 윤상혁은 강소월을 아는 채 민석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제 아내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까? 민석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인신매매상에게서 샀소. 그 전에 어디서 왔는지는 나도 모르오. 그날 밤 윤상혁과 강소월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소월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홍연화의 배신,
최만식의 악행, 그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소월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윤상혁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찾으러 간 것이니까요. 이제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그 모든 고통도 견딜만해요. 강소월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상혁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큰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분은 나를 돕기는커녕 냉정하게 쫓아냈어. 돈도 다 써버려서 일거리를 찾아야 했지. 그러다 우연히 이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위험에서 구한 후 함께 일하게 되었어.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석현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깊이 반성했고 두 사람이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보상으로 상당한 양의 금화와 은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범한 잘못에 대한 사과의 표시요. 두 분이 새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오. 민석현의 후한 보상에 윤상혁과 강소월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몇 개월 후 윤상혁과 강소월은 동네에 자신들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비단과 보석을 거래하는 상인이 되어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민준호는 그들의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되었고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